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요 강의 자료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The Production of Rigid Polyurethane Foam, 바이엘 머테리얼 사이언스에서 만든 자료고요. 자료는 이제 요 자료입니다. PDF로 되어 있고요. PDF에 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9페이지 여기 이 핸들링 여기 로 머테리얼 폴리우레탄 로 머테리얼을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폴리올은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에요. 유해화학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취급 관련해서는 폴리올은 이제 불나는 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불나는 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MDI, 폴리머릭 MDI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PMDI, 폴리머릭 MDI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번역해서 키워드 몇 개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다른, 이 자료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폴리머릭 MDI, MSDS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본문 보겠어요. 원료 취급, 핸들링 폴리우레세인 로 마테리얼. 이게 이제 안전이죠. 이제 안전 조치, 주의사항. 일단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시트라고 하는 건 제품 설명서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 아시면 이건 MSDS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거 궁금한데 이거 바로 보고 찾아보고 대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류가 classified, dangerous subs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dangerous substance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하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약간 악마화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를 왜 이 폴리머 MDI를 그렇게 분류를 시켰을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게 있어요. 위험 경고 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 위험한 물질로 돼 있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출 제한, 그러니까 아, 얼마 이상 노출되면 안 되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측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최대 허용하는 허용치가 있어요. 이게 작업 환경에서 이게 이제 데인저러스 substance, 위험 물질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농도인데 요게 가스, 증기,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기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입자, 이렇게 공기 중 밀입자, 아주 작은 놈들이 이런 게 되는데 요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임의로 먹는 거 외에 가장 이렇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죠. 가스, 증기, 공기 중 밀입자. 미스트라고 그러는데 액체가 아주 작은 방울로 만들어져서 둥둥둥 떨어지는, 그러니까 분수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물이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입자를 말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소시아니트 베이퍼, 그 다음에 에어로졸,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에어로졸, 에어본 파티큘레이시나 베이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프로세싱, 이제 공정에서 PMD 다룰 때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거 폴리머리 MDI가 스프레이드 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것들을 문제시하는데 폴리머리 MDI가 스프레이 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 근데 보통 고압 발포기에서 투출될 때 스프레이드 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 믹스헤드 근처는 조금 조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쪽은 개인 보장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well ventilated area, 이게 잘 이 강제 배기가 되고 있는 상태 요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제공되는 게 기본이냐면 이게 강제 배기 장치가 작업장에 따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과해요. 이 악마화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악마화. 왜 MDI가 Dangerous Substance로 구분이 됐는지부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MSDS를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문 또 뒤에 있는데 요거 베이퍼하고 에어로졸 계속 나오죠. 예, 얘네들은 이렇게 눈, 코, 입의 점막, 눈, 코, 입 점막에 대해서 자극을 일으킨다. 거기 이제 작은 입자가 가가지고 들러붙어서 자극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런 일은 드문 일이에요. 흡입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글, 눈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손 장갑 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멜빵, 고정 멜빵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안전화 신고, 장갑 끼고, 마스크, 방진 마스크 끼고, 눈 고글 끼고, 이 정도면은 아주 맥시멈치예요. 보장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작업 많이 해요. 근데 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킨 때문에 이제 베리어 크림 이런 거 바르라고 돼 있는데 더 위험해요. 근데 이 뭐냐면 여기까지 말 설명드릴게요. 폴리머 MDI인데 음식, 음료, 담배 이런 거 거기 같은 작업장에서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뭐 먹지 마라 그런 뜻인데 저 많이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문제 소화 그냥 먹어도 소화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화 안 되면 똥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 과하게 꼈을 때 작업장 기둥도 있고 이렇게 그 어떤 적재물도 있고 이러는데 부딪히거나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러 가지고 다치는 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그냥 딱 심플하게 고글하고 안경이죠. 안경 쓴 사람이 이거 필요 없어요. 고글하고 마스크, 장갑, 안전화. 이게 베스트예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뭐 반팔 입고 긴팔 입고 작업하든 신경 안 써도 돼요. 메리아스 입고 작업하든. 네. 근데 MDI가 압을 가지고 튀어나오는 위치에 있는 거는 뒤집어 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거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발포기 테스트 시험하다가 이렇게 이 밸브나 이런 거 조작 잘못해가지고 확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일회용 보호복 이 보호 작업복 있잖아요. 여기 보호복 이런 거 실험복 실험맨들이 입는 거 파란색 하얀색 이런 거 그거를 좀 준비해서 입으면 좋은데 그냥 옷 버리면 돼요. 옷 이거 저는 그래서 비싼 옷을 잘 안 입어요. 근데 그 명품 옷 메이커 있는 옷 잘 안 입고 그 뭐지 TV에서 4개 한 세트로 팔고 뭐 이거 사 입어요.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이렇게 와이프가 사준 옷 좋은 옷 입고 다녔는데 거의 한 달 입으면은 다 어디 묻어가지고 못 입게 돼요. 그래서 전 현장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향이. 그리고 또 칠칠 맞아가지고 잘 묻혀요. 그래서 이 폴리머리 MDI를 다루는 공정이나 생산 현장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 좋은 신발, 어, 좋은 액세서리 하지 마세요. 네, 안경도 금방 버려요. 야, 한번 묻으면 특히 이제 이 믹스처,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터가 섞여져 가지고 미스트로 돼 가지고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인체에 해롭진 않아요. 이게 들어붙으면 세수하고 씻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안경을 버려요. 이게 닦으면은 안경에 코팅이 벗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 안경도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여기 하나 요만큼 갔어요. 가 있는데 그게 지금 폴리우레탄이 묻어가지고 이 코팅을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팔자가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옷 못 입는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전 환경과 관련해서 MDI를 어떻게 악마화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해드릴게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폴리우레탄 업계에.
이제 보시면은 이 드럼의 라벨인데 M200 바스프 M20S인데 여기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마크. 요게 GHS 픽토그램인데 요게 느낌표가 있고 이거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모양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딱 봐도 되게 위험한 물질인 것 같죠. 네, MDI 근데 이렇게 위험한가요? 이렇게 위험해요? 볼까요? 이제 폴리메릭 MDI 네, 금호 미세유하게 이제 그 폴리메릭 MDI에 대해서 이게 제품 설명서예요. 제품 설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의 특성 이제 이 점도별로 이렇게 돼 있죠. 폴리메릭 MDI가. 그래서 취급,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 접촉을 피하고 뭐 15에서 35도씨 온도에서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고 안전 보고 피부에 접촉하면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뭐 샤워 오래 하라. 뭐 많이 묻으면 저는 그냥 그래요. 많이 묻으면 퇴근하면서 사우나 들러가지고 1시간 있다 가시면 돼요. 끝. 눈에 튀었을 때 좀 그래. 좀 눈에 튀었을 때는 이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그 가급적 비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르지 않게 슉 하고 사우나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눈에 들어가고 특히 피부에 묻었을 때는 그 사우나 안 가도 되고 그냥 그 놔두면은 떨어지는데 이제 떨어진 자리에 살짝 이렇게 뿔구스름하게 돼 있는데 금방 회복돼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화상 입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넓은 버니미에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는 사우나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 물하고 반응해서 얘가 저절로 떨어지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위험해요? 위험한 게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 보면 이 픽토그램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GHS 해가지고 뭐 해설 픽토그램스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각 마크별로 설명이 돼 있어요. 요렇게 불 마크는 이게 이제 가연성, 폭발 이런 거고 느낌표 보면은 이거 톡 독이란 뜻이에요. 톡식시티. 그다음에 요거도 있어요. 요거도 뭐 이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요거 보면 발암성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도 톡식티 이거 독이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그대로 바뀌었나? 톡식, 독. 똑같은데 발음이. 하여간 좀 저는 약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요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염산 황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염산 황산에 저 보면, 자, 이거 보자면, 황산이에요. 솔포릭 액시드, 황산의 MSDS예요.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렌저 요거 하나. 이거 보면 피부 손에 묻으면 안 되고 이 금속의 부식성. 이거 보면 이 써 있죠. 금속의 부식성, 스킨 번 이렇게 돼 있죠. 눈의 피해, 아이 데미지 이렇게 돼 있죠. 뭐 발암성이고 뭐 호흡기에 뭐 문제 있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왜 없을까요? 네? 왜 없을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자, 이 MDI, MSDS 한번 보시죠. 다우의 파피 27 폴리머릭 MDI입니다. 돼 있죠. 쭉 보면 유해성, 위험성의 등급이 있죠.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2, 3급 등급이 좀 덜 위험한 건데 뭐 호흡기 과민성 1, 피부 과민성 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염산 황산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두 개나씩 있어요. 여기 보면 뭐요? 해골 마크 있네요. 해골 마크 심지어는 느낌표도 아니고 여기는 느낌표였는데 음? 여기 느낌표 이 호흡기 질환인데 여기 심지어 저 폴리머릭인데 바스프 그 뭐지? 저희 거 다우죠 다우 거는 해골 마크가 있네요. 해골 마크가. 그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알레르기, 눈, 흡입, 유독 엄청 위험한 것 같죠. 황산보다 한 500배, 600배 이렇게 위험한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황산보다 500배, 600배는 위험해 보여요. 폴리메릭 MDI가. 근데 저 폴리메릭 MDI
손에다 막 떡칠해가지고 묻은 적도 있고요. 얼굴에 튀어가지고 들러붙은 적 있고요. 그런데 황산이 그랬다. 그럼 저 어디 있어야 돼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 말도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왔지만 저는 엄청나게 이런 거를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MDI 그렇게 위험한가? 그렇게 위험한가? 한번 장갑 끼고 MDI 저기에다가 손 집어 넣으라고 그러면 나는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황산에다가 장갑 끼고 집어 넣으라고 하면 넣을까요? 넣을 수 있을까요? 전 절대로 못 넣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셔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황산이면 이것도 붙여야 되고 이것도 붙여야 되고 이것도 붙여야 되고 이것도 네 개가 있어야 돼. 네 개가. 황산이라 하면 이거는 없을까요? 요거 화상도 있잖아요. 플레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MDI가 유독물로 분류돼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를 고민해 보면 없어요. 딱 하나 이런 거죠. 딱 하나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MSDS에서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MSDS 가보면 취급주의 쪽에 여기부터 볼게요. MSDS 좀 키워가지고 볼게요. 요게 지금 유독물이거든요. 요게 포포체 아이소머 4,4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요게 고반응성물이에요. 고반응성이라는 단어 하이 리액티비티 요거 하나 때문에 유독물이 되는 거예요. 하이 리액티비티라고 하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폭발성이에요. 하이 리액티비티는 폭발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기름 속에 담궈져 있는데 그거 꺼내 가지고 놓으면 폭발하죠. 네, 폭발해요. 이 폭발성 있는 애들은 폭탄 말 그대로 폭발하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거 왜 위험하냐? 여기 폴리올통 속에다가 이거 들이부으면 폭발하죠. 왜?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와서 폭발하죠. 그 다음에 발열이 일어나죠. 폭발해요. 그래서 유독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 또는 피부에 이게 닿았을 때 피부랑 반응한다. 요것 때문에 피부랑 반응한다. 그래. 그래서 좀 화상 이런 정도도 아닌데 그냥 닿아서 반응한다 이런 가정 가지고 실제로 이 손등에다가 MDI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위험하냐. 요거를 의학적으로 검증해서 내면은 여기에 유독물이라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 닦아내면 되거든요. 그냥 쓱 닦아내면 돼요. 근데 황산 여기다 묻혀가지고 쓱 닦아내면 끝나요? 아니에요. 황산은 파고들어요. 이거 뼈까지 다 파고들어가지고 이게 띄어내고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반응한다. 고반응성이다.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뭐 흡입했을 때 신선한 호흡이 편한 대로 옮기세요. 비누와 반응 옮기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흡입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흡입 자 보면 이 뒤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빼놨는데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자 요거 얘기했어요. 문제가 고반응성이에요. 근데 고반응성이지만 그렇게 피부나 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다루고요. 여기 보면 증기압 있어요. 증기압. 증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증기압이 이게 뭐냐면 액체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베이퍼. 증기가 돼서. 이게 얼마예요? 0.000 0이 5개네요. 10만 분의 1. 5개. 6개면 100만 분의 1. 근데 이게 이 1기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1기압이 760mmHg 이거죠. 1기압이 1기압보다 760 나누고 요걸 나누면 얼마죠? 한 1000만 분의 1 이런 느낌인가요? 10만, 1000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이런 건 확률적으로 증기가 공기 중에 MDI 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흡입할 이유가 있나요?
딱 하나 스프레이라고 하는 호흡기로 마실 가능성이 없어. 스프레이라고 하는 내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 뿌렸을 때 미스트로 뿌렸을 때 그때 날아오는 거 정도는 내가 마실 가능성이 있죠. 그 정도 저는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마셔가지고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배출이 돼요. 가래나 이런 걸로. 그 정도 해가지고는 마스크만 잘 끼면 돼요. 마스크만. 근데 이제 스프레이 했을 때 문제되는 게 있죠. 안경, 비싼 안경 쓰면요. 코팅 이게 그 대체로 폴리우레탄 코팅이 많아요. 하드 코팅이. 그래서 걔랑 친해요. 폴리우레탄이니까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프레이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분진 이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메릭 MDI 분진을 마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 가지고 그럴 일도 없는데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MSD에서 엄청나게 막 다뤄놓은 거예요. 이게 해당 사항도 없는데 예, 눈에 들어갔을 때 마셨을 때 삼켰을 때 뭐 삼킬 일이 있나요? 이걸 이거 케미칼인데 케미칼 아무거나 막 먹어요, 여러분? 아니죠. 눈에 들어갔을 때 눈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네,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일 없습니다. 뒤집어 썼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가요. 뒤집어 썼을 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호장구를 끼는 거고 평상시에 보호장구를 이걸 다 끼고 있다 그러면 미쳐버리죠. 이거 다 이렇게 우주복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 못해요. 하나도 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분류부터 시작해서 MDI 분류부터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분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추가적인 정보 조금 얘기해주면 여기 이제 이 MSDS에 다음에 얘기되면 10도씨 이하에서 크리스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MDI 한 10년 묵은 드럼통 까서 따라본 적 있거든요. 그 경기권 수도권이요. 거기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겨울에. 그 야적 해놓잖아요. 안 얼어요. 이런 게, 문헌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폴리우레탄 업력 30년 차인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MSDS에서 이거 가져다 쓰고 저기 가져다 쓰면 실제로 해봤냐? 마이너스 10도씨에 폴리머릭 MDI 그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냉장고 냉동실이 적어도 마이너스 10도씨보다는 낮아요. 거기다가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넣어놓고 한 열흘 있다 꺼내보세요. 이 크리스탈이 있나? 없을걸요? 안 해봤는데 해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난 그 폴리머릭 MDI 드럼 이 크리스탈 한번 생기면 그 안 녹거든요. 그 까서 따랐는데 안 생겼으면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 이렇게 돼 있는데 204도 인화점 있다고는 돼 있어요.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혹시 여러분 폴리머릭 MDI 불을 붙여본 적 있나요? 나이타로 불 붙여보면 불 붙을까요? 못 붙여요. 나이타로 불 못 붙입니다. 폴리머릭 MDI에. 네, 토치에 불꽃이 닿는 부분은 좀 타는 것 같아요.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근데 토치를 띄잖아요. 붙였다가 불을 딱 붙였다가 토치를 떼면 꺼져요. 계속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폴리머릭 MDI를 난연제라고 생각해요. 난연제라고. 인화성 해당 없음이잖아요. 여기 보면. 가연성 이거 해당 없어요. 정전기 발생하는 가연성 액체 압니다. 해당 없어요. 다음 증기압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중은 무거워요. 물보다 무거워요. 물에 가라앉아요. 물하고 안 섞이고. 그 다음에 자연 발화 온도 이거 600도씨 있는데 자연에서 600도씨 이런 일이 있나요? 이 말이 잘못됐죠. 자연 발화 온도인데 600도씨 이상이면은 해당 없음이 맞죠. 자연에 600도씨가 어디 있어요? 자연에 화재 현장이 있다고요? 네, 그건 자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네. 자연 발화가 아니고 화재 현장 온도 이렇게 발화 온도죠. 화재 현장 발화 온도 600도 넘으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봐서 보면은 잘못된 정보, 오류를 일으키는 정보, 뭔가 문제를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꽤 많다. 이런 것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전은
저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제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어, 제 동료 직원 중에 누가 안전을 안 신고 생산 현장에 왔다. 그럼 되게 잔소리를 심하게 해요. 그렇게. 또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칼로 뭘 자르고 있다 뭐 이러면 바로 지적하고 그래요. 되게 저는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월급장이가 지 몸 하나로 재산인데 그게 다쳐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 정확한 정보가 우선시 돼야 돼요. 무조건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고 그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안전장구를 갖추는데 그거가 작업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에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나요? 물 한 컵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폴리머렉인데 한 컵, 염산 한 컵 있어요. 저는 폴리머렉 MDI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염산이랑 등가의 어떤 위험한 의식을 갖고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오히려 가깝죠. 폴리머렉 MDI. 오히려 다루는 데 있어서 마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쪽이 훨씬 가까운 거죠. 근데 되게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염산보다 더 위험한 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폴리머렉 MDI가 아까 픽토그램 보여드렸지만 더 위험한 걸로 돼 있어요. 염산 MSDS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염산 MSDS 요거요. 데인저 이거 하나 둘 세 줄. 근데 폴리머렉 MDI MSDS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예, 거의 한 페이지. 요만큼 예방조치 문구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예. 그 생각을 왜곡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폴리메릭 임대도 있고 염산도 그렇고 이게 유독물이다 보니까 유해 환경 물질이다 보니까 이걸 하죠.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해요. 이것도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위험성 평가가 없을 때 살았고 생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험성 평가를 해요. 보면은 생산 공정이 이제 복잡해지고 그 기계 설비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사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이 다양해져요. 근데 이게 여기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다 이렇게 치는데 그럼 이 공장이 터져가지고 도시 하나를 없앤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MDI 공장 같은 경우는 저기가 포스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도시 쪽으로 부는데 토성에 노출됐다. 누출이 일어났다. 그럼 포스겐은 무겁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이 땅으로 기어서 가거든요. 그럼 도시 하나가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포스겐이라고 하는 그 독가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죠. 유해성 안전 장치들도 하고 그래서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의 전파, 위험의 확산성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도의 도입 배경. 보면 왜 하느냐? 여기 보면 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부상, 질병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업장 내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그 근처에 주변의 마을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슈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험 자체가 확산되고 전파되는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 이런 개념인데 자 MDI 위험이 뭐예요? 고반응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반응성, 폭발성이 있다라는 고반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산 이거 폭발해가지고 확산해서 사람을 때로 죽이죠. 그죠? 그런 사고 있어요. 불산 누출 사고. 자, MDI 누출 사고 일어나요. 폭발, 확산합니까?
고반응성인데 MDI는 확산이 한 게 아니죠. 반응성이 고반응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확산 안 돼요. MDI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MDI 차에다가 한 드럼 싣고 가는데 차가 전복돼 가지고 드럼 깨졌어요. 흘렀어요. 그게 온통 사방으로 확산합니까? 기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도시를 뒤덮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 하수구로 쫄쫄쫄 따라 내려서 그 하수구 거기만 방지하면 끝나죠. 그 염산, 황산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 MDI가 묻은 데만 저기 뭐지? 흡유포 이런 거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걷어서 치워버리면 끝나죠. 그렇죠? 그 뭐가 위험해요? 위험성 평가를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염산, 황산 이런 걸로 폴리메릭 MDI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 반응이 빠르다는 이유로 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해 뒤질 노릇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진짜 억울한 폴리머릭 MDI, 억울한 MDI예요. 오히려 TDI는 더 위험해요. TDI는 유독물 아닌 걸로 돼 있잖아요. TDI는 증기압이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근데 TDI도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도 확산해가지고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왜 위험물로 폴리메릭 MDI를 분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자란 사람들, 그 안전 환경 이런 걸 평가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보고 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유독물로 분류를 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 생각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폴리머릭 MDI의 위험은 딱 그거예요. 폴리머릭 MDI 통에다가 폴리오를 들이부었을 때 거기에 밀폐돼 있다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빵! 그거는 안전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조치가? 그죠? 빵! 그 압을 해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럽처 디스크라든지 이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 그 다음에 저 뭐지 저장 탱크에 요 터졌을 때 뚜껑만 위로 날아가게 해놓은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압에 대한 네, 압력 용기에 대한 안전 조치만 해놓으면 어떤 위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어떤 위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관리되고 유지돼야 되는 건데 그 폴리머릭 MDI 그 주변에다가 뭐 무슨 디치도 파고 뭐 이렇게 흘렀을 때 이 확산 방지하려고 뭐 무슨 뭣도 만들고 막 설비 막 만들고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흘러요. 거기서 반응하고 끝나기 때문에 안 흘러요. 멀리 가지 않는다고요. 확산성이 없어요. 위험의 전파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원료 취급에 대해서 개인보호 장구 착용,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그거 관련해서 폴리머 MDI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었네요. 이거 20 몇 분이면 끝날 강의였는데, 제가 너무 한쪽을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